이게 무슨... 중년의 여의사는 눈앞에 실려온 응급 환자를 보고 본인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25년 전 본인이 버린 아들을 여기에서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수술집도의와 응급 환자의 관계로요. 새벽 3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뇌종양으로 쓰러진 25세 청년. 그리고 그를 구해야 하는 뇌수술 전문의. 하지만 그녀에게 그 환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20살 의대생이던 그녀가 눈물로 고아원에 맡긴 바로 그 아이였으니까요. 수술하면 우리 아들 살 수 있는 거죠?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녀의 옛 연인이었습니다. 운명일까요? 우연일까요? 25년 만에 응급실에서 마주친 세 사람. 과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이 시끄러웠습니다. 새벽 3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병원 입구에 가까워졌어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의료진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25세 남성 환자 심한 두통과 시야 장애로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구급대원의 외침이 응급실을 울렸어요. 들것 위에 누워있는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죠. 태민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릿속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있었죠. 아빠 어디 계세요? 태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병원 입구로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준호였습니다. 넥타이는 헐렁하게 풀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태민아! 우리 태민이 어디 있어요? 준호가 간호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보호자세요? 환자분은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도 준호의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응급실 커튼 사이로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국내 최고의 뇌신경외과 전문의였죠.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새벽 호출은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 교수님, 응급 환자입니다. 뇌압이 상승하고 있어요. 레지던트가 급하게 차트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차트를 받아들었어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환자명 이태민 25세, 남. 보호자 이준호 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그럴 리 없어. 서연은 마음을 다잡고 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준호였습니다. 25년 전 그 준호가 맞았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남았을 뿐이었죠. 준호도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은 의사와 보호자일 뿐이었습니다. MRI 촬영이 필요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급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뇌종양입니다. 크기가 상당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우리 태민이 살 수 있는 거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25년 만에 마주한 그 눈빛에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수술 준비를 지시했어요. 그때 들것 위에 태민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빠. 태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태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태민의 눈매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콧날의 선, 입술의 모양까지. 어린 시절 거울에서 보던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의 턱선과 이마가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25년 전 고아원에 보낸 그 아이.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생년월일이 맞았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 교수님,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서연이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했어요. 하지만 수술복을 갈아입으며 서연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떨림을 멈춰야 했어요. 준호는 수술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벽시계만 쳐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서연이 수술을 한다니.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다니.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어제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태민. 준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민아, 제발. 제발 힘내라. 아빠가 있잖아. 수술실 안 서연은 메스를 들었습니다. 태민의 머리가 면도되어 있었어요. 마취된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내가 버린 그 아이라면. 서연은 눈을 꾹 감았다가 떴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고의 의사여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묻어둬야 했어요.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메스가 태민의 두피를 갈랐어요. 서연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의지만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서 놓아야 했던 그 순간. 그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었던 기억.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수술 마스크가 젖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수술은 계속됐어요. 서연의 손끝에 태민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25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이 준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속죄할 기회였을지도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6시간의 긴 싸움이었어요. 서연은 수술실을 나오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모두 제거했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조금 있다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서연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어요. 의사 휴게실로 돌아온 서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수술 때문이 아니었죠. 혼자 남은 서연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99년 가을, 대학 도서관. 20살 서연은 의학 서적 더미에 파묻혀 있었어요. 해부학 시험이 코앞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자리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자 키 큰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준호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꺼낸 책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건축 설계 도면들이었죠. 건축학과세요?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네, 3학년이에요. 의대생이시죠? 책 보니까. 준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주 만났고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어느새 손을 잡게 됐죠. 서연아, 나중에 내가 멋진 집을 지어줄게. 내가 병원 일 끝나고 돌아올 따뜻한 집.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을 말할 때 그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난 뇌신경외과 의사가 될 거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 서연도 눈을 빛냈어요. 둘은 서로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행복한 1년이 흘렀어요. 캠퍼스를 손잡고 걷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엔 영화를 봤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준호의 형편이 어렵다는 걸 서연도 알았어요. 학비 때문에 밤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죠. 과외도 서너 개씩 했습니다. 괜찮아. 졸업하면 다 좋아질 거야. 준호는 늘 웃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어요. 2000년 봄 서연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입덧이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임신 8주였어요.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손에 든 검사지가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준호야, 우리 만나야 해. 카페에서 만난 준호에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지를 건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검사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미안해. 나도 몰랐어. 서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책임질게. 어떻게든 책임질게.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인 상황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준호가 서연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서연아, 나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대.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는? 내 꿈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준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서연의 아버지가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미혼모가 되겠다고.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어요. 병원에 가. 내일 당장 수술 예약했어. 싫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서연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럼 나와서 어떻게 할 건데? 의대생이 아이를 키우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낳으려면 낳아. 대신 입양 보내는 조건이야. 그게 아니면 당장 집에서 나가.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서연은 방에 들어가 펑펑 울었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려서 미안해. 준호는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지방 건설 현장으로 떠나는 날, 기차역에서 서연을 만났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미안해. 서연도 울었어요. 서로를 꼭 안았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죠.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혼자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으악! 서연의 비명이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에요.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서연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가야.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사흘 뒤 고아원 직원이 왔습니다. 아기를 데려갈 시간이었어요. 이름은 정하셨나요? 태민. 이태민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를 고아원 직원에게 넘기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울었습니다. 엄마를 찾는 것처럼. 잘 자라렴. 건강하게 자라렴. 서연은 돌아서서 뛰었어요. 뒤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데려올 것 같았으니까요. 마이너스. 의사 휴게실에서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2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가슴 한켠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늘 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김 교수님,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회복실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태민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준호가 옆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태민아,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태민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초점을 맞추려 애썼죠. 아빠.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준호가 태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서연은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전 포기했던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준호가 좋은 아빠가 되어줬구나. 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태민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아직 흐릿했지만 눈이 마주쳤어요. 선생님, 수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나는 내 엄마야. 25년 전 너를 포기한 못난 엄마야.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회복 잘하세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서연은 의사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2000년 여름 경상도 어느 건설 현장. 준호는 콘크리트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등을 지졌어요. 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이준호. 전화 왔어.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달려갔어요. 대학 동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준호야. 서연이가 아이를 낳았대. 고아원에 보냈다고 하더라. 준호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뭐라고? 고아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내 아이가 고아원에.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일주일 뒤 준호는 현장 소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서울에 다녀와야 합니다.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6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고아원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원장 수녀님이 물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태민이라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녀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를 보러 오신 건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생아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은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기 있어요. 태민이. 수녀님이 가리킨 곳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의 숨이 멎었어요. 아기는 정말 작았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잠들어 있었어요. 눈썹이 준호를 닮아 있었죠. 안아보셔도 돼요. 수녀님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어요. 처음 안아보는 아기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그 순간 준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내 아이구나. 정말 내 아이구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기 얼굴에 떨어질까봐 급히 고개를 돌렸죠. 수녀님,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갈 수 있나요? 수녀님이 놀란 눈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혹시 아이 아버지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습니다. 입양 절차는 복잡했어요. 미혼 남성이 아이를 입양하는 건 쉽지 않았죠. 정말 혼자 키우실 수 있겠어요? 아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사회복지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아니, 키워야 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니까요. 준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서류 심사, 가정 방문, 면접까지. 준호는 서울의 작은 월세방을 구했어요. 건설 현장 일도 서울로 옮겼죠. 드디어 태민을 데려오는 날. 준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방을 청소했어요. 아기 침대, 기저귀, 분유를 준비했죠. 육아책도 10권이나 샀습니다. 아빠 왔어, 태민아. 고아원에 도착한 준호가 아기를 안았어요. 태민이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이제부터 아빠랑 살자. 아빠가 잘 키워줄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세방에 돌아온 첫날 밤. 태민이 울기 시작했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왜 우는 거야? 배고파. 기저귀. 준호는 당황했어요.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죠. 제발. 울지 마. 아빠가 뭘 잘못했니? 준호도 울고 싶었습니다. 옆집에서 벽을 쿵쿵 두드렸어요. 좀 조용히 해요. 잠을 못 자겠잖아. 준호는 태민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아기를 달랬죠. 태민이 드디어 잠들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서툴러서 미안해. 준호가 태민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건설 현장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유를 먹이고 이웃집 할머니께 태민을 맡겼어요. 일당의 절반이 육아 도우미 비용으로 나갔죠. 준호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니니? 현장 동료가 걱정했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점심시간마다 준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태민이 잘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태민이 열이 난 날도 있었습니다. 38도 5부. 병원에 가야 해요. 이웃집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이를 빼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당을 못 받는 건 둘째였죠. 감기예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약값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 밤 준호는 태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아빠가 돈 많이 벌게. 내가 아프지 않게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게. 태민이 준호의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태민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날 준호는 펑펑 울었어요. 그래, 아빠야. 내 아빠야. 태민이 준호에게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준호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태민이 5살이 되던 해.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엄마 얘기를 했나 봐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 목에 걸렸어요. 그럼 엄마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태민의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돼. 엄마가 거기서 태민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호는 태민을 꼭 안았어요. 서연아, 내가 이 아이를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민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준호는 드디어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었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태민아, 이제 아빠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지금도 좋아요. 아빠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태민의 말에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민은 그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건축 도면을 그리는 준호를 따라 그림을 그렸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멋진 집 지을 거예요. 그래, 우리 태민이는 뭐든 잘할 수 있어. 준호가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끔 준호는 서연을 떠올렸어요.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이를 버린 게 미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태민이 서연을 닮은 부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내가 포기한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우고 있어. 후회하지 마. 이게 최선이었을 거야. 준호는 복잡한 감정을 삼켰습니다. 중학생이 된 태민이 어느 날 물었어요. 아빠, 나 진짜 아빠 친아들 맞아요? 준호가 놀라서 태민을 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가끔 궁금해요. 내 사진이 어릴 때 것밖에 없잖아요. 태민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넌 내 아들이야. 그것만 알면 돼. 준호가 태민을 꼭 안았어요. 사랑해, 아들. 나도 사랑해요, 아빠. 태민이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25년이 흐른 지금 병원 복도. 준호는 회복실에서 잠든 태민을 보며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잘 키웠지? 이만하면 잘 키운 거지. 서연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25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병원 회복실, 수술 후 3일째. 태민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어요. 하지만 준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죠. 준호는 복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어요.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죠. 병원에서 받은 명함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태민에게 말해야 해.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민이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머리에 감긴 붕대가 아직 생생했죠. 태민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몸을 일으켰죠. 무슨 일이에요, 아빠? 준호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태민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내 엄마 얘기야.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아니야. 사실은.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내 엄마는 살아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태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수술을 담당한 김서연 교수님이 바로 내 엄마야.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태민의 손이 준호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눈에 충격이 가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25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의 사랑, 임신, 그리고 이별. 고아원에서 태민을 데려온 일까지. 태민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럼 나를 버린 엄마가. 태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와서 의사 노릇이나 하겠다고. 태민아, 아빠는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왜?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헐떡였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태민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죠. 나가요. 태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민아, 내 말 좀 들어봐. 서연이 한 발 다가왔어요. 나가라고요. 태민이 고함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5년이에요. 25년.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너를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매일매일 생각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생각만 했다고 엄마예요? 태민의 말이 비수처럼 날카로웠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이걸 봐. 내가 태어난 날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우는 젊은 서연이 있었습니다. 태민이 시선을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수술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부담할게.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게요. 제발 이것만이라도 하게 해줘. 부탁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태민이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수술은 감사하게 받겠어요. 하지만 태민이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죠.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서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복 잘하고. 경과 보러 올게. 서연이 문을 나가려는 순간 태민이 물었어요. 왜 버렸어요? 서연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너무 어렸어. 20살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요? 아버지가, 내 외할아버지가 강요했어. 의대를 포기하든지 너를 포기하든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날 선택한 거네요. 의사 되는 걸. 태민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서연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너를 위한 선택이었어. 나 같은 엄마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그건 당신의 합리화예요. 태민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더 아팠어요. 준호가 태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민아, 이제 그만하자. 아빠는 날 버리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혼자 키웠어요. 태민이 준호를 봤어요. 눈에 사랑이 가득했죠. 이분이 내 진짜 부모예요. 유일한 부모.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서연의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 환자한테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나중에 얘기할게. 서연은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병실 안 태민과 준호만 남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태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준호가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아빠, 정말 괜찮아요? 뭐가? 그 사람 다시 만나서. 아빠도 힘들잖아요. 태민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2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이제는 그냥 내 엄마일 뿐이야.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태민이 잠들었습니다. 준호는 병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태민이 싫어했으니까요.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서연아.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서연과 찍은 사진이었죠.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민이를 살려줘서 고마워. 준호가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태민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빠. 준호는 태민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아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퇴원 일주일 후 병원 외래 진료실. 태민이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준호가 옆에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검사 결과 아주 좋아요. 회복이 빠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의사의 목소리였죠. 태민은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의학 차트만 응시했어요.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시고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서연이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준호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태민이 일어서려는 순간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태민아. 태민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25년 전에 나를 버린 이유가 뭐예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서연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20살이었어. 내 나이보다 어렸지.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집안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어. 미혼모 딸은 용납할 수 없었지. 태민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래서요? 겁이 났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야. 진짜 이유는 서연이 태민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내가 나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무서웠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20살 엄마 밑에서. 태민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버렸잖아요. 그래. 변명의 여지가 없어. 서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낡은 봉투였죠. 이게 뭐예요? 25년 동안 모은 거야. 내 생일마다 어린이날마다. 봉투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태민아, 오늘은 내 첫 생일이야. 엄마가 함께 못해서 미안해.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겠구나. 친구들과 잘 지내니? 20살이 되었구나. 엄마도 그 나이에 너를 낳았어. 태민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25년치 편지였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왜 이걸 보내지 않았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를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서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하루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태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세요. 태민이 서연의 팔을 잡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서연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어요. 준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25년 만에 이름을 불렀어요. 서연이 준호를 봤습니다. 태민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 서연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태민이를 구해줘서 고맙다. 준호도 진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25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어떤 이해가 흘렀죠. 아빠는 진짜 아빠예요. 태민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동안 나를 키워준 사람이니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민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다음 환자 대기 중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과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려는 순간 태민이 돌아봤어요. 편지. 가져가도 되나요?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내 거니까. 태민이 편지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복도를 걷는 태민과 준호.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준호가 태민의 어깨를 감쌌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영원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빠, 배고파요. 뭐 먹으러 갈까요? 태민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연은 진료실 창문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태민이 준호에게 기대어 웃는 모습이 보였죠.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서연도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 아프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이었어요. 마이너스. 한 달 후 카페. 태민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왔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태민이 스케치북을 덮었어요. 커피 드세요? 응, 아메리카노.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축 디자인을 공부한다고 들었어.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아빠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태민이 스케치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건물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병원이네. 네.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병원을 설계하고 싶어요.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도. 아니, 태민이 말을 멈췄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알아. 괜찮아. 서연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왜 뇌신경외과를 선택했어요? 서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 특히 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니까. 그래서 날 살린 거예요? 아니, 너라서 살린 거야. 내 아들이라서. 태민이 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후회해요? 그때 선택을. 매일 후회해. 하지만 서연이 태민을 봤습니다. 내가 준호 씨와 행복하게 자란 걸 보니 어쩌면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는 최고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
알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두 사람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날 수 있을까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괜찮겠어?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민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 알려주세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장했어요. 김서연 교수님으로. 언젠가는 엄마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서연은 감히 기대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1년 후 전시회장. 이태민 건축 디자인 졸업 작품 전.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태민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호가 자랑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죠. 축하해요. 서연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오셨어요. 태민이 밝게 웃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작품 정말 멋지더라. 특히 병원 설계. 마음에 드세요? 응. 언젠가 정말 지어지면 좋겠어.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습니다. 태민아, 전시회 축하해. 마이너스 엄마가. 태민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진심은 조금씩 마음을 녹였어요. 25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채울 수는 없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그것으로 충분했어요.